안녕, 나는 미래에서 온 엄마야. 오늘은 2040년 6월 30일이고, 지금은 오후 3시를 좀 지나고 있어.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미래의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미래의 대학이 어떻게 변했냐고? 궁금하지? 이 문제는 2019년도를 사는 너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2040년을 사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부탁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해. 먼저 입시에 치중되었던 2000년도의 교육에 대해 잠시 되돌아보도록 할게. 엘빈 토플러가 201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 잠깐 소개해 줄게.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 끝나는 한국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 그가 지적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미래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열중했던 대학 입시, 그리고 암기식 주입교육은 어떨까? 이런 부분은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뛰어난 인공지능과 로봇이 충분히 대체 가능한 부분이야.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 윤리적인 판단력, 새로운 상황의 적응력, 그리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어. 특히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력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대학은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해. 그 당시에는 교육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합당했지. 우리에게 정보는 충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우리에게 매 순간 제공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1800년도 이야기와 1900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더라도 아주 깊고 심도 있게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필요한 거지. 4년 동안 대학에서 한 가지 전공 혹은 두 가지 전공 정도를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건 기회비용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 그동안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4년제 우수대학의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의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내비게이션이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혹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게.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건 일자리뿐만이 아니야. 미래의 대학은 어떻냐고? 짧게 소개를 해줄게. 미래의 대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누구나가 무료로 오픈된 강의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무크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컬리지. 이 마이크로 컬리지에는 때때로 필요한 산업 기술을 3개월의 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중심 대학이 있어. 이 대학은 과거의 대학원이랑 비슷한데 마이크로 컬리지를 졸업했거나 혹은 무크를 통해서 다양한 광자를 수강한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약 8%의 사람들이 이 연구 중심 대학에 다니고 있어. 2019년도에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유명한 대학 세 군데가 있었지. 이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은 오프라인에 아주 커다란 캠퍼스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캠퍼스에는 강의실이 있고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셨지. 학생들은 대체로 가방과 교재를 들고 캠퍼스로 가서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을 거야. 등록금을 지불을 하고 말이야. 이 커다란 캠퍼스가 온라인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더 이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는 학교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대, MIT, 그리고 스탠퍼드 이런 유명 대학들도 이 교육 플랫폼 위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대학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교수자의 역량이야. 우리는 교수의 이름을 보고 그 강의의 품질을 보고 강의를 선택할 수 있어. 대학의 명성보다는 어떤 교수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야. 아마 2019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EDX, 코세라를 검색을 한다면 이 무쿠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너희들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거야. 이 플랫폼 역시 우버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이런 서비스들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비슷해.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의 비용이 굉장히 낮아. 하지만 품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말이야. 이 무쿠 서비스를 듣는 데에는 수강 자격이라는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수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이 강의는 열려 있어. 하지만 이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각종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수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수증을 얻기 위한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또 전 세계 학습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학습을 하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경험을 쌓도록 하는 강의가 많아.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게끔 하는 강의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강의들이 이용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말이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강의를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말이야. 2019년도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전형을 거쳤잖아. 어느 정도는 대학의 명성으로 그 대학의 졸업장을 지니고 있으면 직업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 하나하나가 질적으로 얼마나 학생들에게 내재화되어 있었는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 내가 올 A+를 받아도 이런 강의들이 정말 나에게 내재화가 되었는지, 내가 사회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탑재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빙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 물론 이 학생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라는 증빙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입학은 굉장히 쉬워. 그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 수업의 내용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내재화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워낙 많은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비용과 그리고 이수증 발급 비용만 받는 것으로서도 이 최고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대학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리고 이렇게 무쿠 서비스에서 다루는 강의들을 보면 강의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좁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의가 필요한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 예전처럼 방대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주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강의를 정확하게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좋은 학교, 명성이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담보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에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생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학습은 평생에 걸친 평생학습의 의미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시를 위한 학습은 지향되어야 되겠지? 정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
오늘 나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난 이만 인사할게. 안녕.